교체해도 사실 실익이 있나 싶을 정도의 하락이었어요. 사실 전자 닉스까지도 잘이라기보다는 버티다가 이제 오늘 금요일 기준으로 좀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일부에서는 세계 3대 도박장이 마카오, 라스베가스, 코스피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레버리지 등장으로 인해서. 최근에 레버리지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지금 수급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쏠리게 만든 건 누구 때문이다 얘기하기 전에 그렇죠. 네. 심플하게 봐도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사실은 이 시장이 적어도 작년 올 초까지는 그래도 좀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네.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뭐 3대 도박장이 됐든 뭐가 그 도박도 좀 편하게 하려고 종목을 압축시켜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됐었던 거는 사실 이제 한국 증시의 수익률이 역대급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죠. 연기금이 한국 비중이 커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비중을 갖다 조절을 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리밸런싱을 한 게 아니라 비중을 갖다 키워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갔는데 더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 비중을 키워준 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증시에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팔 의사가 없다. 네. 이제 그런 데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연간 실적에 대한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목표 주가는 갑자기 2배로 배증해버리고 그렇죠. 계속 올라갔고 또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아대는 거는 리밸런싱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을 이탈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적어도 연기금 쪽 수급이나 이런 쪽에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팔지는 않겠구나라는 이제 시장에 확신이 생긴 상태에서 접근하기 쉽게 또 2배 레버리지가 또 동시에 출시가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이 글로 쏠리니까 그쪽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잘 견뎠던 나머지 섹터들조차 다 버려버리고 이제 글로 넘어가는 상황이 오니까 시장 전반이 망가져버리고 그 둘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닉스만이 이제 가는 장, 거기에 2배 레버리지 붙여가지고 그렇죠. 등락이 심해지는 장. 이런 시장이 돼버리면은 수급이 올라갈 때도 격하게 쏠려가지만은 이게 거꾸로 역으로 역감마가 걸려버리면은 그렇죠. 똑같이 밀리거든요. 똑같이 더 밀려버리죠. 네, 그래서 시장이 사실은 지금 정상적인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그냥 보셔도 아시잖아요. 뭐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딴 거 볼 거 있어. 전자닉스만 보면 되지. 네. 주식 모르는 저런 애들이 여러 가지 그렇죠.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건 투자를 모르는 사람이고 투자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물론 투기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편하지 않죠. 그리고 이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일반 국민 저변이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해야지 그렇죠. 투자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런 흐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10배가 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지금 편하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상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늘리는 쪽보다는 따라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을 좀 더 늘리고 근데 그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워낙에 1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현금을 좀 늘리자고 그러면 안 하시려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전처럼 아주 화끈하게 대응은 못했지만 저는 그냥 전자닉스는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씩 비중 조절하는 정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계속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건 나중에 문제될 수 있거든요. 저도 매우 동감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가지고 어떤 시기든 간에 어떤 전환의 트리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내내 나온 리포트 목록 보고 읽어볼 만한 것들 찾아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보내고 있었던 거죠. 오늘 코스닥이 4.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5%까지 넘었었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서킷 브레이커도 걸렸었죠. 오늘 장중에 9%까지도 밀렸었습니다. 서킷 브레이크도 걸렸었습니다. 일단 다행히도 20선에 딱 주차를 해놨어요. 종가 기준으로는요. 하락장 시작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횡보세로 가는 장일까요? 우리 지수를 가지고 자꾸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얘기하는 건 이미 지났어요. 지났다. 이건 이미 시장 자체는 사실 약세장이에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잖아요.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지금 다 적게 나올 때가 5배고 많게 나오면은 거의 10배가 9배, 10배씩 나왔죠. 이건 지금 이 하락장
사실 좀 조정장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좀 다시 수급이 분산이 되는 어떤 네. 계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그게 안 나와버리면 이런 식으로 쏠려버리면은 제가 요번 주 초에 다른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수급 분산이 아니라 빠지면 다 같이 빠져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쏠림에 대해서 당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좀 예민하게 좀 대응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포트 리밸런싱을 7월부터 연말까지 뭐 50조를 하네, 60조를 하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는 거기서 제일 비중이 큰 게 뭐겠어요. 전자닉스 줄여나가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빠진 쪽은 좀 일부 사주면 사주고. 리밸런싱이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도 되고 비중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이쪽 그렇죠. 비중이 너무 크니까 그런 그림이 좀 만들어져야지만이 시장에서 이렇게 눌려 있었던 쪽이 살아나고 이거는 사실 저기 주식 참여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작년 그렇죠. 이후로. 네. 근데 지금 그분들이 다 전자닉스만 할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네. 다 물려있는 분들도 네. 계실 거고 또 뒤늦게 전자닉스 좋다고 하니까 그거 지금 상황이나 그런 네. 걸 판단 안 하고 그냥 또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이닉스 300만 원 전후에 사신 분들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SK 스퀘어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선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지금 이 수급을 갖다가 조금 재조정해 줄 수 있는 쪽은 결국 연기금이다. 네. 근데 이제 연기금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연기금의 운용 구조 자체가 반은 직접 운영하더라도 네. 절반 정도는 다 외주 주죠. 주잖아요, 네. 외주를. 그럼 외주 쪽 받는 쪽 입장에서는 수익률 게임하게 되면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전자닉스를 파는 게 아니라 주변을 팔아버리고 그렇죠. 근로 집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6월달 내내 나오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이게 더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시장을 조금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자닉스 수익이 전체의 70%가 됐는데 그렇죠. 시총 비중이 아직 60%가 안 되는데 아직도 갈 여력 많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논리 따지면 적자나는 기업은 마이너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가치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익이 덜 나더라도 성장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밸류라는 게 산정이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물론 밸류자 평가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장에 반영되는 게 한꺼번에 급하게 반영이 되면 이거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도 내가 갑자기 그 좀 체중 키우겠다고 마구잡이만 먹어버리면 바로 네. 체하잖아요. 그렇죠. 체중을 늘리는 것도 균형감 있게 이렇게 먹어야지 꾸준히 운동도 좀 하면서 그래야지 이제 체중을 불릴 수가 있는 거지. 네. 지금 당장 체중 불리겠다고 하루에 그냥 막 10끼 이렇게 먹었다가는 네. 체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과속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기금이 좀 어느 정도 균형감을 갖고 대응을 해줘야지만이 여기서 좀 틈새가 나올 것 같아요. 정책으로 해준다고 해도 결국 정책 집행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외국인들한테 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뭐,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두배 레버리지, 뭐, 처음에 상장한다고 했을 때, 뭐, 들어 누워서라도 말해야 뭐 된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네. 뭐, 지난 얘기 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후유증이라든지 문제점이 어느 정도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좀 구체화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조금 쿨다운을 좀 시켜가면서 전체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만들어줘야지. 그게 아니면 지금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난달부터 계속 나왔는데 계속 후배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뇌를 뽑아버린다. 비우고 뽑아버리고 주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하죠. 예.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그리고 쏠림도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뭐 오늘은 뭐 전자닉스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지난주 그러면 이번 주까지 전자닉스가 높은 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언제 팔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뭐 올라가면 걱정 좀 덜하긴 하겠습니다만 또 갑자기 훅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지금은 모든 투자자가 다 지금 불안한 몇 주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편안하지 않잖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네. 뭐냐면 주식을 이렇게 불안하게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에요, 맞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밤에 잠도 못 자요. 못 자 요즘에 진짜로. 그죠? 횡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집중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 변동폭이 이런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옛날에 누군가가 대선 주자였던 분이 저녁이 있는 뭐 삶이라든가 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완전 24시간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가상화폐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현상이다라고만 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를 부추긴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이 보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만들어 줘야죠. 그래야지 시장이 정상 기능을 하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상장 다 폐지시키고 두 개 하고 레버리지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홀짝 게임 하는 게 낫지. 네. 그러면. 완전 진짜 홀짝 게임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변동성이 지금 오늘도 서킷 브레이커 걸렸지만 이게 사실 1년에 몇 번,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었잖아요. 사실 예전에 사이드카 이런 것들은. 근데 올해 벌써 12번인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 지금. 아니 이거 저기 옛날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그 외환위기 때 출근하면은 전 종목 하한가 들어가가지고 뭐 그냥 꼼짝도 못 하고 있었던 네. 그때 느낌이 다시 되살아나니까 네. 아 지금 이게 지난 지가 몇 년이고 내가 여기 몇 년 있었는데 또 똑같은 느낌을 네. 받아야 되지? 그 스트레스가 더 네. 큰 것 같아요. 차라리 근데 그때는 지난 얘기니까 네. 좀 쉽게 네. 얘기할 수 있는지만 아예 거래가 안 돼 버리면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고. 근데 네. 지금은 이게 거래가 되는 상황에서 진폭이 커져 버리니까 네. 다른 걸 못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 트레이더들이야 늘 보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게 일반인들도 과연 이게 생활이 가능할까? 맞습니다. 그런 네.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될 때일까요? 되게 이미 많이 떨어져서 팔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반토막 기본 아니에요? 지금 고점 대비 대부분? 전자닉스 빼면 그렇죠. 거의 그렇죠. 반토막이잖아요. 네, 다들. 실질적인 하락장입니다. 그러니까 고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또 뿜었던 것들이 네. 쭉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이제 심하잖아요. 현대차 근데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죠. 지금.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지금부터 제가 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린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서 버릴 건 버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버리는데 아까도 제가 포트 교체 전략을 일부 하고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빠지면 제 것만 많이 빠지면 사실 그 짓 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전체가 이렇게 부러져 그렇죠. 버리면 거기에서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계속 소팅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업기를 계속해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같이 빠졌어도 이게 반등을 하는데 좀 순서가 뒤거나 오래 걸리겠다 싶은 것들은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걸 어차피 빠진 게 같다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쪽으로 더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일단 글로벌 피어들이 다 있잖아요. 네. 뭐 오늘 좋다 말았지만 소부장 같은 경우도 네. ASML 피어라기보단 뭐 탑 클래스 회사들이죠. 네. ASML이 있고 그다음 도쿄 일렉트론이 있고 에이맷이라는 회사도 네. 있고 그럼 그쪽 회사들 밸류하고 우리나라 거 밸류를 비교해 보면 그 갭 차이가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이 갭 차이가 붙어 있는 섹터들이 있어요. 전공용 장비들. 그러니까 제가 소부장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섹터에서. 모든 섹터가 다. 네. 그럼 붙어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가려면 얘네들이 끌고 가야 되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거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해외 거를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면 투자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익의 어떤 증익이라든지 향후의 어떤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이 네.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되는데도 같이 부러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쪽은 기회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교체 작업 일부 하고 있고 뭐 코스닥 얘기 하셨는데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슬슬 올라오긴 하는데 기대를 가지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기대를 꺾어놓긴 하지만은 저는 그쪽에 대해서도 요즘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포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여기서 현금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만드시는 것보단 그걸 어느 쪽으로 대체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미 현금 만드는 건 좀 늦었고. 저는 현금 갖고 있는 건 현재는 안 쓰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많이 부러져 있는 것들은 더 빨리 어느 올라가는 쪽으로 거. 갈 수 있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찾아가지고 넘어가는 전략을 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 매일매일 다른 이유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난이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탄탄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새 전문가가 개인 투자자에 맞춰 3단계로 설계했습니다.
커리큘럼별로 탄탄하게 집중하는 이론, VOD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시간, 내 것으로 채워하는 전문가별 과제 운영, 개인 투자자에게 더 혹독해진 시장, 배우고 써먹고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